자, 또 출발해 볼까요? 448쪽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복습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1번 일반적인 과세 표준, 1번 원칙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은 두 번째 줄의 밑줄 신고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49쪽에 밑줄 연부. 연부다 그랬으면은 연부금액. 연부는 쓰고 읽을 때는 할부 이렇게 읽어도 되죠. 연부금액이라 쓰고 읽을 때는 할부금액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할부금액은 괄호 안에 밑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여태 시험에 한 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노골적으로 힌트를 준 거야. 계약 보증금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계약금은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 뜻이 되죠. 그럼 계약금이라는 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죠. 따라서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제외가 돼요.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한테 힌트를 줘. 뭐라고 나왔냐 앞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이게 앞에 힌트를 노골적으로 줬어요.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계약금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뒤에 포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와서 참 너무 노골적으로 힌트 준 거 아니에요? 앞에 계약금액,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말을 집어넣고 뒤에 제외, 앞뒤가 안 맞잖아.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때는 계약금은 취득가액의 일부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 밑줄 시가표준액. 어떨 때 시가표준액 하느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면은 최소한 뭔 걷겠다? 시가표준액은 걷겠다. 끝. 이렇게 나오죠. 박스에 보충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요게 안 나오다가 올해 시가표준액만 독립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온 거냐 하는 것은 2번 밑줄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중에 세 번째 줄에 밑줄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밑줄 시장군수구청장이 세 번째 바로 밑에 줄에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니까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걸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요 지문이 올해 출제가 됐죠. 자꾸 작년이래. 또 바로 밑에 밑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면 두 번째 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게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앞으로 한 5, 6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건 중요해서 밑줄 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 거죠. 거기다 왜 경강펜을 해놨어요 또? 혹 여기다 별 표시까지? 왜 왕별 표시해 놓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혹시나 기출문제 푸실 때 이번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을 한다. 어떨 때? 공시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거는 처음으로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내년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시가표준액이라는 말만 친해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박스 밑에 3번 특례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다. 사실상이다 그러면 날짜는 5개, 금액은 6개. 동그라미만 칠까요 단어? 기억에 뭐? 국가, 니은, 수입, 디귿, 공매. 앞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경매. 같이 공부해야죠. 공매, 경매. 그 다음에 리을, 판결문. 그 다음 법인장부.
뒤로 넘어가서 미음, 동그라미, 법률, 끝.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비읍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요걸 뜻합니다.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 요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상식으로 접근해도 맞출 수 있는 거야.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이야.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1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끝.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됐어.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자료를 보내왔어. 통보한 자료. 이 자료에는 최근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요 놈이 아니라 150원이야. 요 통보한 자료로 확인하니까 확인된 금액이 150원이야.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이다? 큰 금액이다. 그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확인된 금액.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국수공판장 법률은 그 금액이 인정이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보다 금액이 적으면은 큰 금액을 활용한다. 이럴 때는 검증된 금액은 100원, 최신 통보 자료로 확인한 게 150원.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로 처리가 된다? 150원.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항상 세법에서는 둘이 나오면 큰 금액이 되죠. 큰 금액이다 그러면 틀리는 사람이 없을까 봐 이걸 뭐라고 출제했느냐.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말을 쓰면 금방 들통나니까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치하게 낸 거야. 그냥 큰 금액 얼마나 공부할 때도 편하겠어. 근데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밑줄 쳐볼게요. 비읍번. 자, 미음에 따른 취득의 경우는 바로 위에 법률에 따른 거죠. 밑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바로 밑에 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네 번째 줄.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커요? 확인된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큰 금액,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게 시험의 기출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인가 몰랐더라도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거 알아도 답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간주취득, 양괄호 1번 건축, 개수, 종류 변경은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면은, 변경을 하면 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밑줄.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그 다음에 2번 증가한 가액은 신고가액, 배운 거예요. 원칙. 신고가액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으면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되는데, 네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밑줄. 판결문, 법인장부로 입증이 되면은 입증된 비용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법인은 항상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장부에 쓰죠. 그럼 장부로 입증된 비용이 된다. 이건 법인장부, 법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개인은 장부를 안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부를 안 쓰면은 세 번째 줄 끝에 개인은 1번 가액에서 2번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맞죠?
동그라미 1번은 변경 후, 변경 전 뺀 금액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뭐라고 해도 되죠? 차액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또는 증가한 가액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1번이 후야, 2번이 전이야. 뺀 금액 이것도 맞고, 차액도 맞고, 그 다음 증가한 가액도 맞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지목 변경 이해 가나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또 해드려? 10분 동안에 다 잊어먹으셨나? 괜찮아요. 잊어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또 하면 되죠 뭐. 해서 변경 후, 변경 전을 뺀 금액이나 변경 후, 변경 전 차액이나 증가한 가액이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것. 끝.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기초만 배우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형태 다 해봤죠. 끝.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다. 조세는 모두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뻔하죠. 과세 표준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세율, 숫자가 몇 %냐? 이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1쪽에 취득세율 나와 있죠. 숫자가 무지 많이 나왔는데 나오는 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세율은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세율 중에서 제일로 복잡한 세율이 취득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강의에서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까지 일단 다 가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관한 건 1월 달에 마무리 강의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오늘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첫째, 표준세율이 나옵니다. 이건 용어만 하시면 돼. 표준세율은 의미가 없어.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이 표준세율이야.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세율이 고정이 돼 있는데 꼭 지켜야지 안 지켜도 되는 게 뭐냐? 지방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있으면 탄력세율이 있어. 탄력세율이 작년에 2번 지문이 2개나 나왔어. 올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왔죠. 내년부터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하니까. 탄력, 힌트가 나오잖아. 탄력이 뭐죠? 탄력? 늘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줬어. 야, 지방자치단체장아, 너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너한테 권한을 줄게. 이게 탄력세율이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면은 표준세율이 4%다. 4%. 표준세율. 4%면은 요거의 100분의 50이면은 몇 프로가 될까? 2%죠. 그럼 2%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최대 6% 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빼서 최하 2% 할 수도 있죠. 요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나오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이고 이 취득세에서 보면은 여기는 경기도. 여기에서 6% 걷었어. 세금 수입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이 풍부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 가로등도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바꾸고 일은
진짜 많이 해. 예산이 많으니까. 근데 다음 선거 때 어떻게 할까? 난 잘 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는 거지. 왜 우리만 세금 많이 걷냐 이게. 일은 잘했는데. 여기는 뭐냐? 야, 우리는 요때 상황을 봐서 우리 2% 걷자. 적게 걷자. 근데 다음번 저 선거 때 또 어떻게 해요? 난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왜냐? 일 안 했다 이거야. 일할 예산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감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세법상 부여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물론 다른 액수가 조그마한 것들은 우리가 탄력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나왔네.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어떤 세율 정한다? 높은 세율이 된다. 끝! 이러면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그 다음에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그렇죠.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걷겠다. 자, 이제 세율 중에서 표준 세율 먼저 배우는데 세율은 세법은 숫자니까 외워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23, 1000분의 23 아니면 28이야. 1000분의 23 아니면 28. 이것만 알아도 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짠하다. 여러분 판단해. 짠하다. 그럼 23 적게 받아. 짠하지 않다. 그럼 28 많이 받아. 끝.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것, 앞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물건 중에서 세제상의 혜택, 세금을 싸게 해주는 건 땅 중에서는 농사 짓는 땅, 농지 쌉니다. 건축물 중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 되겠죠. 서민들이 먹고 자는 주택은 세금이 싸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도 싸요. 농지와 주택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도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도 뭘 받았느냐? 물건이 뭐냐? 농지를 받을 때가 있고 농지가 아닐 때가 있죠. 농지를 상속받는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지도 나쁜지도 몰라. 그냥 받으면 좋은 건데 농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를 가서 져야 돼요. 내가 농사를 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농지만 갖고 있으면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법에 또 위배되고 하니까.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으면 짠해. 농사 짓면 세법상으로 그런 거예요. 어때 뭐 사회에서 농사 지면 짠하다 이게 아니야. 세법상으로 한다면은 농지는 짠해. 짠하니까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걸 받으면은 안 짠해. 1000분의 28.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 뭐 합유물, 총유물 이거는 민법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세법에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할, 헤어지는 거야. 분할은 헤어지는 거야. 남남끼리 헤어지면 공유물 분할, 부부끼리 헤어지면 뭐가 돼요? 재산 분할이야. 그러면 분할, 헤어지는 거야. 짠해요, 안 짠해요? 안 짠해요? 아주 속이 다 후련해요? 여보세요. 세법 교육상으로는 헤어지면은 짠한 거야. 세법상으로는. 그냥 헤어진다는 말에 벌써부터 얼굴이 씩 스마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지. 그래서 분할 세법상은 내 반에서만큼은 헤어지는 건 짠한 거야. 짠하니까 1000분의 얼마? 23.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 혼자 분할은 즐거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세법상으로 분할은 짠한 거야. 세법은 항상 주변의 걸 적용하면 참 쉬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없던 걸 만들었어. 짠해 안 짠해? 안 짠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접근하면은 반은 끝난 거예요.
해서 세율은 외워야 된다. 취득세 세율만 외워서도 밤새, 며칠 밤을 밤새도 다 잊어먹어. 요것만 먼저 보면 돼. 그래서 알아두실 때 요 말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힌트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짠하냐? 짠하지 않냐? 이렇게 보면 돼. 짠하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3. 짠하지 않으면 1000분의 28. 얼마나 쉬워. 이걸 일일이 상속은 농지 23, 28 가출해, 가출. 짠하냐? 짠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돈 주고 사온 거야. 돈 주고 사오는 거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교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이름 대신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경매, 공매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유상승계다. 돈 주고 사왔다. 이랬을 때는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 농지를 사왔어. 짜네 안 짜네? 짜네요? 이제는 아무거나 다 짜나대? 요건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 하려고 샀다. 그럼 즐거운 거고. 나는 서울에 있고 싶은데 자꾸 집사람이 내려가자 그런다. 코 껴서 내려간다. 그러면 짠한 거고. 그래서 얘는 숫자가 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면 짠하다 그러니까 3자가 들어가. 3%. 비싸요. 농지가 아니면 4%. 그러니까 1000분의 30, 1000분의 40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튀는 거야. 간단해. 매매했어. 매매했으면 농지는 3%, 농지가 아니면 4%. 끝. 그럼 이 학원 건물이 있어요. 이거 상가 건물이죠.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 내? 4% 내는 거예요. 농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원 들어올 때마다 벽을 치면서 4%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왜? 이건 내가 언젠간 사고 말 거야. 이건 4%, 농지면 3%, 3%, 4%. 요거 따져보면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많이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증여. 얘는 왜 나중에 썼느냐? 얘랑 안 썼냐? 다른 물건은 다른 것들은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런데 증여는 뭐냐?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는 기부 있죠, 기부. 또 이게 나옵니다. 떡볶이 할머니 떡볶이 몇 년 팔았대요? 그건 왜 외워요? 그건 시험 거 관계없는데. 30년, 죄송합니다. 30년 팔아서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야. 증여는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이 때문에 세율이 높아요. 근데 받은 사람이 누구냐?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라는 것은 어떤 데냐? 학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그 다음에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당. 정당도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만 하시면 돼. 학교가 떡볶이 할머니 재산을 기부받았다. 그럼 기부받은 거는 어떤 일에 쓰느냐 이거야. 이걸 투자를 해서 자 기부받았어. 그럼 기부받았으면 그거 갖고 장학금 줘야죠. 노노노. 그랬다가는 원금이 다 없어지니까. 일단 투자를 하죠. 투자해서 이자 수익이 생기면 이걸 갖고 우리가 장학금 주고 하죠. 따라서 비영리 사업자가 불로소득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겠죠. 장학금 주고 하느라고. 좋은 일에 쓰니까 세금은 상속하고 똑같아. 1000분의 28. 원래는 증여는 상속보다 더 세금이 많아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을 때는 상속과 똑같이 28.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다. 이건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았죠. 이게 세금이 비싸단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죠. 자, 옆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할머니 꼬시려고 죄송합니다. 험한 표현해서 꼬시려고 빌라 한 동을 선물했어. 기부했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할머니도 좋겠어. 할아버지 능력 있고. 그러면 할머니는 개인이야. 개인이 불로소득이 생겼죠. 세금이 셉니다.
1000분의 얼마? 35가 돼요. 그러니까 매매보다 더 센 거야. 왜? 불로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많이 걷겠자 이거죠. 끝. 여기까지만 알아도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90% 정도 끝납니다. 만에 하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둘 때 가장 높은 세율은 뭐냐? 매매 농지가 아닌 걸 샀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뭐냐? 짠할 때 1000분의 23. 이렇게만 알면 돼. 제일 높은 건 매매야. 제일 싼 건 짠한 거야. 왜? 제일 높은 세율, 제일 낮은 세율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20 짠하면 얼마? 23. 짠하지 않으면 28. 매매 농지는 3% 아니면 4%. 증여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그러면 28. 아니다. 할머니다. 35. 이렇게. 그죠? 그래서 35. 사모님이 받았다. 35. 죄송합니다. 학교가 받으면 28. 이렇게 처리하죠. 끝.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둘게. 마무리. 여기까지만 해드릴게. 뭐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다. 1주택만.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1주택, 2주택 똑같아. 그럼 주택을 유상승계 돈 주고 사올 때 요건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면 좋죠.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산다. 그럼 세율이 이거야. 주택을 샀을 때는 그 가격에 따라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할 때 6억 원 이하, 6억 초과 노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 리듬을 해서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이걸 뭐 6억 초과, 9억 다 필요 없어.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세율은 1000분의 10, 1%, 2%, 3% 이렇게 됐다가 얘만 개정이 된 거예요. 왜 개정이 됐느냐 그러면 9억 이하의 주택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혜택을 주려고 2%를 정한 거에서 얘보다 싸면 가격이 싸면 2%보다 덜 내고 가격이 비싸면 2%보다 많이 걷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 이거야. 도와주겠다 이거야. 근데 잘못 개정이 됐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애지간하면 다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가나요? 요거보다는 이제 요걸 고쳐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상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개정되려면 또 한참 나오겠죠. 자, 그래서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나오는데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 집이 9억 초과다. 누가 내 거 살 때 3% 취득세 낸다. 6억 이하다. 세율이 1%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그때 달라요. 요거는 공식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그 다음 백분율 해주는 거야. 숫자는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언젠간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괴롭히고 싶어서. 이건 앞으로 많이 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다가오면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한 번씩 해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에. 얼마짜리부터 할까요? 고맙습니다. 7억. 제가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저 사장님이 7억. 왜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네? 그러지. 잘하셨어요. 안 보이시면 무조건 앞쪽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진작 그러시지. 다음에 되면 여기 앉으셔도 돼. 앞쪽에 앉아도 괜찮아요? 안 되면 앞쪽에 앉으시면 되지. 지금도 잘 안 보이셔요? 글씨? 그죠? 항상 뭔지 말하셔요. 내가 다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 탓이야.
공부 못하면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산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배속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점수 못 맞았어. 다 내가 강의 잘못한 게. 잘 맞았어.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7억이 나왔다. 그럼 7억에다가 곱하기 2야. 곱하기 2. 그러면 14억이죠. 여기에서 나누기 3이 아니라 나누기 3억이야. 그러면 3, 4, 12, 3, 6, 18 넷째 자리까지 해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3을 빼. 그럼 1.6666 백분율 하니까 여기서 반올림 1.67%. 아, 과거에는 무조건 2% 했었는데 요 구간은 다 2% 했었는데 얘는 2%보다 싸구나. 1.67%구나. 한 번 하니까 뭔가 모르겠죠? 또 준비해놨어요. 요번에는 8억. 해볼게요. 8억에다 2를 곱하니까 2, 8이 16억. 그 다음에 나누기 3억. 그러면 3, 5, 15, 3, 3은 9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가야 물 흐르듯이 돼. 여기에서 3을 빼면 2.3333 요거 하니까 2.33%. 8억은 2%보다 높구나. 7억은 2%보다 싸구나.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숫자 죄송합니다. 인문반에서 이거 강의한 사람 저뿐이 없을 거예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왠지 어려운 것도 다 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요거죠. 중간에 7억 5천 7억 5천 곱하기 2 27, 24, 2, 50 15억 나누기 3억 하면은 5억 5죠 5억이 아니고 빼기 3 그러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얘는 2억이냐 얘는 2%냐 요거예요. 6억 초가 9억이면은 텀이 7억 8억 9억 3억이죠. 3억의 반이 1억 5천이죠. 그래서 6억에 1억 5천이면 7억 5천이 기준선이에요. 7억 5천까지는 2%고 7억 5천보다 싼 주택이다. 그럼 2%보다 싸고 7억 5천보다 비싼 집이다. 그럼 2%보다 비싸고. 이해가요?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가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다라고 보고서 금액별로 세율을 차등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로 점차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다 10억이 되겠죠. 지금은 안 됐어도 된다고 희망 갖고 하자는 얘기.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조정지역은 1주택만 요구해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3주택, 4주택은 셉니다. 8%, 12%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은 요거에 적용하면 돼. 2주택 이상은 오래 볼 필요 없어. 8%, 12%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주택도 요거고 2주택도 똑같아.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주택, 2주택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 요걸 적용한다. 끝.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주택이다. 일단 1주택을 본다면은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똑같아요. 요거대로만 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끝, 끝, 끝. 여기까지 세율을 요번 12월 달에 알아두시면 되죠. 자, 교재보고 밑줄 한번 쳐드릴게. 451쪽에 1번 밑줄 표준세율 1번 개요. 1번 개요는 그 옆에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요건 탄력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설명이 아니에요.
탄력세율의 설명입니다.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요. 1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옳은 지문 나왔어. 이걸 작년에 그렇게 1년간 얘기했어요. 그걸 들었나 봐. 처음으로 틀린 지문 나왔어요. 작년에. 아주 묘하죠. 틀린 지문 나오는 건 또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 세법에서 숫자가 고정이 돼 있다. 그럼 틀리게 낼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가 납니다. 그걸 매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처음 틀리게 나온 게 얼마로 나왔냐.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60으로 처음으로 틀린 지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보고 배꼽 잡고 썼어요. 말이 맞대.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 나게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더라. 작년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억 밑줄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옆에 괄호 열고 하나 써놓으세요. 매매 콤마 교환 괄호 닫고.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나올 때가 있고 매매로 나올 때 있고 교환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서 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기서 공부는 유상승계 했는데 시험에 매매 또는 교환 나오면 처음 배운 건데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농지 3% 1세대 1주택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1세대 2주택은 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이고 6억 이하 박스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 끝 열으면 되죠. 그 다음에 C는 체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12%, 8% 몰라도 돼요. 저도 얘기 다 하면서 몰라도 된대요. 요건 1월 달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D, 농지 주택 이외의 것 요것은 4%. 요거 배웠죠. 아까 뭐가 나왔어요. 앞에 있었는데 매매 3%,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 칸에 1번 밑줄 치죠. 찾았나요? 451쪽에 오른쪽 용어 N 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1번 동그라미 파란색 있죠. 밑줄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동그라미 어떤 세율? 높은 세율이라는 거. 요거는 시험에 유치하게 낮은 세율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항상 세금은 많이 걷는다, 적게 걷는다? 그렇죠.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니은 상속. 상속은 농지는 23, 농지가 아니면 28. 그 다음에 디귿번 상속 이외의 무상이다 그러면 써놔야죠. 증여. 콕 찍어 증여죠. 증여는 35. 단 밑줄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얼마? 28. 우리가 박스의 주택의 증여는 체크. 1월 달에 공부합니다. 오늘은 증여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그러면 35. 아니다 할머니다. 그럼 28.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은 맨 위에 박스 보층 비영리 사업자 범위 나와 있죠. 밑줄 종교제사단체.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정당. 비영리 사업자는 이런 개념들을 얘기한다. 공익사업 목적이란 얘기죠. 즉 증여를 받아서 좋은 일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이 싸다. 그 다음에 리을 밑줄 원시 취득. 원시는 짠하지 않아 28. 미음 밑줄 공유물 분할. 비읍 합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
그 밑에 하나 써놔요. 재산 분할. 분할은 다 똑같습니다. 헤어지는 거야.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23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대비해서 공부해야 될 거 90% 정도 끝났어. 나머지는 뭐냐?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과거의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노노노노. 공부하신다면 충분해요. 이 안에 답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중과세율 나왔습니다. 체크. 중과세율은 세율을 중과 무겁게 매긴다는 거예요. 요것만 설명하는데 3시간 걸려. 듣다가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까 그래도? 에? 그래. 해봅시다. 그거 하다 한번 기절해보라고. 요것만 설명 들어선 무지하게 힘든데 요거에 대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할게요. 봅시다.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긴다. 여기는 3가지를 보면 되는데 4배 중과세가 있고 3배 중과세가 있고 2배 중과세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야? 정답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 요약을 했어. 4배. 이건 뭐냐? 다른 건 취득세가 1%, 2%, 3% 이런데 얘는 표준세율의 4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다. 다른 건 1%인데 얘는 4%야. 4배 중과세. 4배 중과세는 뭐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우리 여기 봐요. 요런 가르쳐 드릴게. 사치성이니까 4배야.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근데 재미없게 시험에 사치성 이렇게 안 나와. 사치성 이름에 해당되는 물건이 나와. 그럼 요거는요. 앞으로 재산세에서 또 나옵니다. 원래 재산세에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은 괴롭히고 싶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또 오늘 들으면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사치성. 사치성은 뭐가 있느냐? 요거 하나만 좀 외우셔야 돼. 별꼴 쓰리고. 별꼴이래 쓰리고 맞았대. 쓰리고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럼 별꼴 쓰리고 별꼴 쓰리고 외우면 뭐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별은 별장. 그러니까 별장을 이번에 샀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럼 취득세가 몇 배 중과세? 4배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야? 별장이 9억 초과가 3%야. 근데 별장은 4배 중과세 하니까 12% 취득세 내야 된다 이게. 왜? 야, 너 별장 샀어? 부자네? 돈 좀 있네? 그럼 4배 중과세 하라 이게. 별장. 그 다음에 골은 뭐냐? 골프장. 골프장은 앞으로 많이 배워요. 회원제 골프장. 비싼 거. 이런 거는 야, 너 이번에 골프장 샀다며? 돈 좀 있네? 4배 중과세. 돈이 보이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 별장, 골프장. 이 중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 별장. 별장은 무조건 앞으로 알아두세요. 사치성이야.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골프장 가진 사람, 여러분 골프장 있어 없어? 있어도 없는 거야. 별장 있어 없어? 없어도 있는 거야. 자신감 가지. 그 다음에 쓰리고는 장소야. 장소. 이걸 고고고 이러지 마라. 이거 숨 못 쉬어. 쓰리고. 장소. 원고. 원고는 초보자야. 고수업은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배웠어? 어디서? 집에서. 명절 때. 왜 이래 나만 나쁜 사람처럼. 명절 때 모여가지고 하잖아 이거. 고수업 하잖아. 초보자는 집에서 합니다. 고급주택. 원고는 집에서. 그 다음에 투고. 투고는 이제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으니까 강원랜드가. 고급 오락장. 오락장. 투고는. 쓰리고 완전히 프로야. 이거 프로를 보려면은 사장님 말씀하신 도신. 이건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홍콩. 그렇죠. 사장님. 나도 얘기 좀 하게. 이거 있잖아요. 홍콩 영화를 보면은 뭐 명절 때 케이블 TV 많이 하잖아요. 도박 영화가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꼭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도박을 어디서 해? 배에서 하죠. 고급 선박. 쓰리고. 그래서 하여튼 홍콩 영화 대부분은 뭐예요? 마지막은 배에서 하는데 영해에서 하면은 붙잡히니까 공해상에다 세워놓고 하잖아요. 이거 영화를 봤어야 대화가 되는데 그럼 마지막 배에서 모여가지고 큰 돈을 놓고서 결국엔 뭐예요? 착한 사람이 이겨. 그리고 나쁜 사람은 거기서 총 꺼내갖고 막 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은 고급 선박 배에서 한다 이거야. 이게 쓰리고예요. 원고 집에서, 투고 강원랜드, 쓰리고 배에서 이렇게 장소로 하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골 쓰리고가 사치성 재산이다. 요거 재산세단원 다음 주 강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고급 선박. 요거는 이제 자가용 선박, 비업무용, 요트. 그 다음에 이거는 비싼 거잖아요.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뭐냐? 지방세법에서는요. 시설물에 따라서 일반 주택이 있고 고급 주택이 있는 거예요. 시설물에 따라서. 이건 뭐냐? 간단히만 할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띵동 현관 밖에 있어요? 현관 안에 있어요? 현관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은 다 일반 주택. 띵동 띠리리릭 비밀번호하고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러면은 고급 주택. 이렇게 구별됩니다. 전직 대통령 어느 분께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그럼 고급 주택이야.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집 안에 띠리리릭 들어갔더니 욕조가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욕조가 있다. 그럼 일반 주택.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고급 주택. 이렇게 지방세에서는 시설에 따라서 고급 주택으로 구별을 합니다. 결론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다 점점점 이렇게 나눕니다. 별꼴 쓰리고. 그러니까 5가지의 재산이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5개. 이걸 사면 사치성이니까 몇 배? 4배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3배, 2배는 장소야. 공통점은 요거예요. 어느 지역 안에다가 본점을 설립을 했다.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재밌는 거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했다든가 공장을 신설했다. 그럼 법인을 설립을 했다. 법인 설립하면은 종업원 이사 오겠죠. 협력회사 들어오겠죠. 그럼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니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사람이 많은 지역이야. 야, 들어오지 마. 여기 설립하지 마. 사람들 많이 들어와. 지금도 많아. 근데도 들어오면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어디냐? 대도시다. 세법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한다. 세법 몰라도 돼. 대도시. 사람이 많은 지역이구나. 여기에 숨쉬기 힘들어. 근데 여기에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했어.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을 하면은 매연 문제가 더 있겠죠. 야, 여기다 공장 만들지 마. 숨쉬기 힘들어. 사람 많어. 근데도 들어오면은 괘씸죄, 중과세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너무 쉬워. 얘는 틀리게 잘 안 나와. 법인을 설립했다.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사람이 많아지겠네. 어느 지역이냐?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 3글자니까 3배. 답은 기가 막히게 찾아.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이걸 보는 게. 어느 지역이냐 이거야. 대도시다. 대도시 3글자니까 몇 배? 3배. 끝. 우리의 소원은 다 맞추는 거니까. 대도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럼 여러분은 웃으면서 3개니까 3배. 끝.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배는 뭐냐? 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야.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숨쉬기 어려운 지역이야. 이건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죠. 우리 몰라도 돼.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 2글자만 떼. 과밀 2개니까 2배.
대도시 몇 배? 3배. 사치성 몇 배? 4배. 끝. 이러면 모든 문제 맞춰.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돼. 앞으로 설명 이거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러고도 문제 풀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4배, 3배, 2배가 있는데 이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치성 몇 배? 대도시 몇 배? 과밀 몇 배? 끝. 이것만 지역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는 부자니까 4배. 이거는 사람이 너 때문에 많아지니까 3배, 2배. 대도시에서 많아지면 3배. 과밀에서 많아지면 2배를 적용한다. 끝, 끝, 끝.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중에 기본서 받았을 때 이만큼 몇 페이지에 설명이 들어가. 그거 읽다가 가출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과세를 한다는 건 세금이 무겁다 이거야. 사치성 몇 배? 4배. 대도시 3배. 과밀 2배. 끝. 지역만 찾으면 됩니다. 요거 지금 알아두죠? 등록면허세 중과세, 재산세 중과세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453쪽에 2번 중과세율 나와 있죠? 박스가 있는데 첫째 밑줄 구분란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내용란에 5개 있죠? 별장, 밑줄,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은 오른쪽 세율란에다가 4배의 동그라미 치세요. 몇 배? 4배. 중과기준 세율은 오른쪽에 밑줄 2%다. 이건 1월 달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과밀 동그라미. 과밀 동그라미 1번. 과밀 동그라미 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2번 과밀의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공장 신설 증설. 요거는 과밀이니까 몇 배? 몇 배 동그라미 칠까? 2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대도시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2번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증설. 아까 과밀 억제 권역과 똑같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3배. 2배는 필요 없어. 2배는 아까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좀 그렇다 그죠? 그냥 3배 이러든가 곱하기 3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곱하기 3배 하니까 2번 설명 들어간 것 같은데. 됐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치성 몇 배? 4배. 대도시 3배. 과밀 2배. 이것만 여러분이 연습하면 돼. 1년 동안. 그 다음에 마무리. 납세 절차가 나와 있는데 납세 절차는 우리가 좀 쉬었다. 3번째 시간에 간단히 하고 등록 면허세까지 정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취득세 표준세율 짠하면 1000분의 얼마? 23. 짠하지 않으면 28. 매매 농지 몇 프로? 3%. 농지가 아니면 4%. 요 정도만 알고 주택은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두 번째 2%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 자, 10분간 쉬었다 마무리하겠습니다.